깡쌤이 쏘는 통큰 국어 깡통 국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시작부터 목소리가 커서 여러분이 놀라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시작을 힘차게 출발했으니 끝까지, 그러니까 마무리까지도 우리 힘차게 마무리해야 되겠죠. 자, 절대로 중간에 딴 생각하시거나 꾸벅꾸벅 졸거나 에잇 오늘 강의 들을 만한 그런 컨디션이 아니야.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끊고 나중에 듣는다고 해놓고는 건너뛰시거나 그런 일 있으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자, 깡쌤이 항상 여기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여러분들에게 국어를 통 크게 쏘기 위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찾아오셨으니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쫙 한 방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깡쌤 제가 여러분에게 쏠 내용은 바로 알고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작품은요. 원미동 사람들이라고 하는 소설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원미동 사람들이라고 하는 작품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업을 위해서 책을 읽기도 했지만 제가 잘 기억을 해보니까 책을 읽으면서 이 내용 어디서 본 거 같은데 내가 예전에 이 작품을 기억도 안 나는데 난 기억 못 하는데 책으로 읽었었나? 이제 이러면서 책을 읽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책으로 읽기 전에 제가 이 작품을 TV에서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하여튼 이 TV로 봤던 기억이 난다라는 거죠. 그거였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책을 읽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드라마인가 보다, 영화인가 보다 하고 봤는데 나중에 이제 어째해서 이제 책으로 읽으면서 그 비슷한 장면이 떠오르면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게 그 드라마가 드라마인지 영화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이 작품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소설을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각색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각색한 거였구나라고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재미, 감동,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원미동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이제 중학교 교과 과정에 실리면서 굉장히 이제 다시금 새롭게 집중 조명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원미동 사람들 작품의 일부분을 좀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핵심 정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핵심 정리 보시면 항상 그렇듯 갈래가 앞에 나와 있잖아요. 자, 이 앞에 단편 소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부분을 보면 단편 소설이 맞긴 맞는데 사실 여러분이 서점에 가서 원미동 사람들 주세요. 만약에 이제 이걸 보시고 와 재밌다. 나도 한번 읽어볼란다 라고 해서 서점 가서 아니면 도서관 가서 원미동 사람들 주세요만 한 권을 줄 겁니다. 원미동 사람들. 그래서 뭐가 단편이라고 해서 굉장히 짧은 줄 알았더니 뭐가 이렇게 두꺼워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원미동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한 권의 제목이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은 그 안에 보면 11편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 교재에 실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그 11편의 이야기 중에 하나의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려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지문을 공부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아주 어려운 말이 나와요. 세태소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세태소설이라고 하는 거 옆에 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시대 반영적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작품들 보면 일제강점기라거나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옛날 조선시대라거나 아니면 6.25 전쟁 직후 이제 어떤 특정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을 보면 분명히 그 일제강점하에서 힘들게 살았던 우리 민족의 이야기가 나와 있을 거야. 그런데 이게 일제강점기를 반영으로 한다고 해서 모든 작품에 다 그렇게 힘들게 살았고 일본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고 괴로웠고 그런 이야기가 다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일제강점기 배경으로 해도 일본 사람 하나도 등장하지 않은 작품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사랑손님과 어머니가 뭐 그 대표적인 또 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어떤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그 시대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 어떤 특정 시대를 배경으로 하면서 그 특정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주된 목적인 작품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작품들을 우리가 세태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원미동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어떤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느냐? 조금 이따 나오니까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어떤 특정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것 자체를 보여주는 게 목적인 게 바로 세태소설이라더라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성격이 사실적이에요. 사실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원미동 사람들 사실이야? 여기 나오는 이야기가 그럼 몽땅 다 진짜 있었던 이야기라는 뜻이야?가 아니고 사실적.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서 와, 이거 진짜 리얼해. 이런 이야기 진짜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라는 그런 이야기, 사실적, 그리고 일상적. 사실 보면 여기 원미동 사람들 같은 경우에 11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냥 다 내 이야기는 아닌데, 내가 본 이야기는 아닌데, 진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닌데, 그냥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일상적이고, 주제는 도시 서민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도시 서민들의 꿈과 삶의 애환,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여기.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1980년대면요. 이제 전쟁 끝나고 6, 70년대에는 우리가 막 한창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발전. 근데 뭐 80년대까지도 뭐 계속해서 그 경제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먹고 살기 위해서 굉장히 힘겹게 살아갔던 뭐 시대라고 할 수도 있고, 8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면 198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개최했던 해입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그래서 이제 8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경제적 성장과 안정을 이루어가는 뭐 이제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1980년대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뭐 일종의 빈부격차, 그렇게 해서 쭉 열심히 다 각자 힘들게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제 80년대부터 서서히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잘 살게 된 사람, 근데 그렇게 힘들게 노력을 해도 여전히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빈부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다. 자, 그런데 원미동이라고 하는, 제목도 원미동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원미동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에요. 부천시 원미동이었나? 원미동이 진짜 있어요. 행정구역상으로. 근데 지금은 원미구가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작가가 이 원미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1980년대에 아주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때 자기가 그 원미동이라고 하는 곳에 살면서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원미동 사람들이라고 하는 작품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더 사실적인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이 소설에 나오는 원미동 사람들 그 배경이 되는 골목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 뭐 이제 이런 것들은 느낄 수가 없어서 그냥 바위로 여기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소설의 배경이 되는 곳이다라는 표시만 해놨다고 하거든요. 근데 1980년대에다가 원미동이라고 하는 실제 지명을 썼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 이야기가 사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구체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평범한 사람들이야. 여기 특별한 사람들 없어요. 오히려 여기 평범한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우리가 평범이라고 하면 약간 그 중간 정도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중간보다 살짝 아래
오히려 약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다룸으로써 이야기의 사실성이 아주 돋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계절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될 부분이 이제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시간 순서에 따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사건이나 인물의 성격이 작가의 설명과 인물 간의 대화로 아주 잘 제시되고 있고, 다양한 사투리,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원미동이 경기도예요, 경기도. 그런데 이 원미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말투를 보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여러 지방의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찌해서 살기는 경기도 원미동에 살고 있으면서 그 각 지방의 사투리를 쓰고 있느냐. 원래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원래는 진짜 사투리대로 전라도에서 또는 경상도에서 또는 충청도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냥 농사를 짓거나 뭐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좀 도시로 가서 돈을 벌고 살아볼까라고 해서 이렇게 농촌에서 도시로 올라온 사람들.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상경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그래서 다양한 사투리가 나타나고 있고요. 원미동 사람들의 소박한 삶을 아주 사실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 모아보기 보시면 갈등 유형이 보이는데 우리가 소설에서 갈등은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소설에서 갈등은 중요합니다. 이 갈등을 기준으로 해서 발단이냐, 전개냐, 위기냐, 절정이냐, 결말이냐 이것도 나뉘어지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갈등에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적 갈등이 있고 외적 갈등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원미동 사람들에는 내적 갈등도 외적 갈등도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순서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내적 갈등이 먼저 나와 있지만 요 내적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적 갈등 1을 먼저 봐야 돼요. 외적 갈등도 1이 있고 2가 있는데 이제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갈등의 양상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먼저 외적 갈등 1. 그러니까 작품의 순서대로 보면 얘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교재에 실려 있는 부분에서 가장 주된 갈등은 원래 이 동네에는 형제 슈퍼라고 하는 슈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쌀을 팔던 김포 쌀상회가 김포 슈퍼로 재개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동네에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가 두 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두 슈퍼가 경쟁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 이곳에 살고 있는 마을 여자들, 원미동에 살고 있는 주로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은 여자들이니까, 엄마들이니까, 주부들이니까 이 여자들이 특히 이 두 슈퍼 사이에서 어느 슈퍼로 갈까요? 참 그게 고민일세. 해서 굉장히, 왜냐면 둘 다 이웃이기 때문에, 두 가게 다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이웃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 걸리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 걸리고 그래서 그 마을 여자들이 특히 난감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이 부분이 내적 갈등이 됩니다. 자, 그러던 차에 이 두 가게 가지고도 막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쑥 새로운 가게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가게 이름이 싱싱청과물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던 가게들이 한 편을 먹어요.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우리끼리 동맹을 해서 새로 등장한 이 가게를 물리쳐 버리자라고 해서 이 두 가게가 편을 먹고 싱싱청과물을 상대로 외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을 사람들의 고민이 살짝 해소가 돼요. 두 가게가 같은 편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갈등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재에 실려 있는 부분이고, 자, 사회문화적 상황.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미동 사람들은 1980년대 대도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그 서울 외곽 지역으로 내몰린 평범한 소시민들. 왜냐하면 서울로 가고 싶죠. 그러나 서울은요, 너무 비싸요. 집값도 비싸고 물가도 비싸고 그래서 서울을 가고는 싶지만 비싸기 때문에 살짝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서울을 바라보며 서울 주변 외곽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원미동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곳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시면 김반장 이 사람이 이제 현기 슈퍼, 경호네 이 사람이 김포 슈퍼, 그 다음에 싱싱청과물 새로 등장한 가게. 근데 이 사람들의 갈등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서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막 이런 것 때문에 다투는 게 아니라 다 고만고만해요.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냥 그 원미동이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뭐 과자 팔고 뭐 콩나물 팔고 두부 팔고 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뭐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싸우고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는 거죠. 먹고 사는 일이 힘겹고 치열한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이 세 가게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는 단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이미 부자들은 뭐 쭉쭉쭉쭉 부자가 되어가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대도시에서 밀려난 도시 뭐 소시민들, 서민들은 그냥 자기네들끼리 아웅다웅하면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소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경쟁을 하는 와중에도 순박함, 인간미 이제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지만 그 시대가 워낙 먹고 살기에 급하다 보니까 이런 것만을 가지고는 살기 힘든 경쟁 사회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냥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끼리,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왜 이 성적도 보면요. 아예 차이가 많이 나면 그냥 경쟁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 공부도 경쟁하는 걸 보면 성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90점은 90점대끼리, 80점은 80점대끼리, 60점 60점대끼리 그냥 비슷한 점수대에서 경쟁을 하지 아예 뭐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경쟁 상대로 생각을 하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 그냥 힘들게 힘겹게 돈을 벌어서 그냥 그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끼리도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려고 자기들끼리 아웅다웅하고 티격태격하는 그런 모습들. 1980년대에는 이렇게 살았었구나. 여기 원미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배경이잖아요. 근데 이 원미동이라고 하는 동네의 배경, 그 이름조차가 멀고 아름다운 동네. 그러니까 대도시로 가고 싶지만 대도시로 갈 수가 없어서 멀리서. 하지만 자기네들끼리 아름답게 살아가는 동네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막상 삶의 모습을 보면 그닥 아름답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의학세 할아버지라는 분이 등장을 해요.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나중에 원본을 읽어보시면 의학세 할아버지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 별명인데 의학 소리를 내기 때문에 사회에서 소외된 예나 지금이나 소외된 계층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1980년대라는 시대를 드러내는 소재, 유선방송, 안테나, 연탄, 그 다음에 쌀상화가 아니라 쌀상회, 그러니까 쌀만 파는 가게, 여러 가지 곡식만 파는 가게가 그 당시엔 있었다라는 거죠. 복덕방. 지금은 공인중개사무소라고 하죠. 복덕방, 전파사,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1980년대를 알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이게 단편치고는 원래 이야기가 그래도 조금 긴 편인데 우리 교재는 안타깝게도 전체가 다 실려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작품입니다 라고 하는 거 좀 맛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지문 일부분만 소개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이 소설에서 그러니까 이 원미동 사람들 11편의 이야기 중에 지금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부분은 원래 이 이야기만의 제목은 일용할 양식 그 외에 그 기독교 분들이 외우는 그 내용 중에 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많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뭐 10년을 계획하고 20년을 계획할 만큼의 어떤 그런 재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내가 먹고 살 만큼의 그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근데 요 내용을 읽어보면 왜 제목이 일용할 양식인지가 막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원미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고 있는데 유독 한 가게, 그게 바로 김포 슈퍼입니다. 원래는 쌀만 팔던 가게였는데 쌀 장사가 잘 됐나 봐요. 그래서 이 가게가 어느 날 문득 슈퍼로 확장해서 개업을 하면서 사건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보시면 그 김포 쌀 상회
그 김포슈퍼로 개업한 그 가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충청도 산골 마을에서 야망을 품고 상경한 이들 내외라고 나오는데 이들 내외가 누구냐면 뭐 경호내, 김포슈퍼를 개업한 주인 경호내. 근데 이 사람들도 출신은 어디? 충청도. 그러니까 원래는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야망을 품고라고 하는 것은 농사만 해가지고는 돈을 벌 수가 없다. 돈을 벌어 잘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도시로 가보자.